2023년도에 거래량이 쭉쭉쭉 늘어났었어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다가 어때요? 하반기 들어서 물론 여기 집계 안 돼서 쭉 내려간 것만 있는데 요 한 8월부터 9월, 10월, 11월 이제 나올 텐데 이게 꺾인다는 거가 좀 보여요. 미세하게. 근데 우리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지금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전세 거래량은 어때요? 지난 10년간 그 어떤 시기보다도 뜨겁게 전세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물론 23년 초에 막 22년도 하반기에 그 자이언트 스텝 금리 밟았을 때 전세 아무도 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몰려있던 게 거래 못했던 것들이 23년도 초반기에 와장창 거래가 되면서 이때 확 뜬 거예요. 물론 이거에 비해서는 내려온 게 맞아. 그리고 여기서도 뒤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전세 거래량도 매매 거래량처럼 좀 줄어들긴 했어요. 왜냐면 상반기에 거래할 사람 다 땡겨서 했거든. 그래서 이걸 땡겨서 여기 앞에 있는 건 22년 하반기 못했던 애들을 뒤늦게 한 거고 요 앞에 평소보다 더 높게 올라갔던 요 얘네들은 요 뒤에 걸 땡겨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새 전세가 올라간다, 전세 매물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들 급하게 막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집계되면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올해까지는 했어 이미. 그럼 내년 봄 이사철에는 또 날라갈 거라는 거지 거래량이. 근데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이 막 이렇게 폭등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전세 거래량이 많게 유지되는 거는 갈 거고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 확실히 좀 전세 거래량이 좀 특이점이긴 하네요. 그죠? 되게 특이하다. 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올라와 있고 기존의 10년 자 우리가 사실 2016년에 전세 대란이라고 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전세 매물이 없다, 거래가 잘 안 된다. 근데 그러니까 전세 거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서 거래 못 한다는 전세 대란이 이때 나타났었어요. 이때가 거의 전세가가 4% 정도 올랐을 때 막 난리 났었거든요. 전세 너무 비싸다. 전세 매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거주를 못 한다. 막 이래서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갭 투자 엄청 성행해가지고 제가 이때 그 최고가 전세 빼기로 해가지고 갭을 엄청 작게 해서 줄여서? 투자를 수익을 잘 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전세 거래량이 엄청 나잖아요. 근데 이전에 쌓였던 전세 매물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소진이 되면서 이제 거래할 전세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역마다 극과 극 그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잘 됐어.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전세 거래가 잘 됐어. 매물이 줄어들어.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전세가 올라가겠죠? 그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우리 2020년 임대차 선법 시작했을 때 어때요? 물건 하나 10명씩 가가지고 나래비 세우고. 전세 보러 갈 사람 전세 다 같이 한꺼번에 10명씩 우르르 들어와서 보고 자 전세 거래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자 하고 싶은 가위바위보 하세요. 면접 봤잖아요. 너 인상 별로 나가. 예. 이제 그게 나와. 24년도 그때 미리 보기 그 라방할 때도 그 뉴스에서 봤던 게 인상 깊었던 게 부르는 게 시세 전세값 그리고 집주인이 이제 골라서 하고 1년 전세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임대차 3법에서 뭐 4년 전세 이렇게 갱신청구가 쓴다고 하지만 매물이 없어. 계약 안 한다고 해. 그럼 특약 달아. 안 하시겠어요? 시장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전세 매물이 많을 때는 뭐 갱신청구 쓰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쳐요. 근데 이 시장이 매도자 우위냐 매수자 우위냐 전세 시장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월세 시장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거기는 아예 면접 보잖아요. 그래서 전집에서 안 좋다라고 추천장 못 받으면 월세집으로 못 구한대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또 이제 전세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앞으로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새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전세 만기 다가오시는 분들 빨리 집 구하시라고 지역 상황 알아보고 빨리 구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미리 준비 못 하셨던 분들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역전세 늪에서 조금 헤어나올 수 있다. 역전세 폭이 좀 줄어든다라고 해서 좀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버티기 시장에서 조금 더 시장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끝내시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역전세는 정리하고 이제 경매로 실투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네,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이제 그 이유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도 보면 특히나 전에 임대차 3법으로 갱신청구가 써서 5% 이상 못 올렸던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도 하거든요. 그래서 5%밖에 못 올렸던 애들은
아직도 그렇게 5%씩 올려요. 전세가 막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개시정보 썼던 애들은 시장보다 낮춰져 있어서 걔네도 올려받고. 그래서 지금 벌써 그게 이게 섞였어요. 이전에도 물론 섞였었지만 그런 애들이 섞이면서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면 더 이제 돌려받는 전세금이라던가 이런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서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에너지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거래량.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구 보시면 제가 2023년에 2134건 제가 어제 이거 띄워온 거거든요. 업데이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2012년 정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저점이잖아요. 전저점. 2012년에 전저점이었을 때 아무도 안 산다. 초초초 금매만 산다. 실수요자만 산다 했던 때가 2675건이 거래됐어요. 강남이. 근데 2134건으로 마감이 됐어. 2023년이 거의. 아니 근데 뭐 한두 달 더 남았어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집계 아직 덜 됐다고 해도 2600건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2012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야. 물론 2022년에 791건에 비해서는 거의 3배 거래가 됐죠. 791이었군요. 작년에. 진짜 완전 이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래 건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래 건수가 791건. 그나마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는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2023년에 2134건인데 2012년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이번 2023년 상반기에 상승을 리드했던 애가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송파구를 보시면 송파구가 2012년에 3,510건이었어요. 2023년에 2,451건. 2012년보다 1,000건이나 지금 거래가 안 된 상태인데 얘가 리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에너지가 완전 커서 이걸 상승장으로 바꾸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지. 물론 2022년도에 비하면 얘도 한 3배 넘게 됐어요. 716건이었으니까 2,451건 3배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잘 된 거지. 근데 이거를 2012년에 안 좋았던 시기랑 비교해서도 지금 1,000건이나 안 된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커져서 주변으로 막 에너지를 퍼뜨리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건 경기도는 안 그래요. 경기도에서 거래 잘 됐던 애들. 2012년도에 성남시 분당구예요. 분당구. 1기 신도시. 2012년도에 정말 거래 안 됐을 때 2,400건. 2,406건인데 2023년도 2,897건. 넘었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량을 조금 넘어섰죠. 한 500건 정도는 더 될 것 같죠.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리고 2022년도에 비해서는 얘가 한 3,000건 채워준다고 하면 3배 정도. 네. 똑같죠. 얘네도 3배고 얘네도 3배고 얘네도 3배 될 것 같은데 2012년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의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의 에너지가 그래도 서울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더 있었고 에너지가 좀 있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거지. 2013년도, 14년도 좋아졌고 많을 땐 만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2,000건, 3,000건이라는 건 에너지가 분위기 좋을 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작은지 이전에 막 다시 이걸로 이제 상승장이 온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데이터로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말 모든 호재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아무도 비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도 없잖아요. 얘도 보면 2012년에 4,536건인데 6,000건. 독보적이죠, 독보적. 전국에 2012년보다 거래량이 2023년에 많게 독보적으로 나온 지역은 진짜 손에 꼽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정말 평택은 탑. 왜 이렇게 됐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봐요. 평택이 지금 고덕이 파라곤, 막 자연인자연 이런 애들이 9억, 10억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6억이에요. 근데 6억대, 6억 후반. 근데 그 7억대만 해서 사람들이 너무 싸, 너무 싸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거래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내 집 마련하거나 이러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안 빠질 거다. 거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조금 더 빠졌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경매로 한 10%, 20% 더 싸게 받는다. 평택. 안 가지실래요?
고덕? 저는 의향이 있는데 구독자분들은 안 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평택의 에너지가 그 정도다. 하락장이고 안 좋았는데 서울의 가격을 리드했던 송파마저도 12년도에 거래량을 넘지 못했는데 경기도 일부에 정말 일개 신도시 좋다는 정말 대장인 분당구 그리고 호재, 모든 일자리, 모든 거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평택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거래량을 상회에서 상당히 넘어갔다. 이게 사실 되게 고무적이거든요. 다음에 회복장이 와서, 그러니까 이후에 2차 하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2차 하락이 와서 가격이 빠졌어. 그럼 다음에 회복장이 왔을 때,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고, 어디 에너지가 클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2023년도에 상반기에 나타났던 거래량과 에너지, 그런 패턴, 조건의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다음 패턴의 회복 탄력성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는 신축이 갈 수밖에 없고 그건 너무 더 알잖아요. 이제 공급이 너무 적고 자재비나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로 짓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매수세의 특징이나 사람들의 특징은 새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런 패턴으로 지금 나타나는 패턴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강세를 나타났던 지역이 똑같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 지역을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 서울, 송파, 강남,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최근 10년간 거래가 많았던 연도가 2017년인 것 같아요. 16년, 17년 정도 보니까 대세상승장. 네, 16년, 17년이 좀 거래가 유독 많았는데 평택만 20년도 이렇게 되게 눈에 띄는 거래량이 15,000, 13,000. 왜 이런 거예요?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방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공급 물량이 막 집값이 오를만 하면 공급을 때려. 올릴만 하면 때려. 이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눌려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이제 막 여기 들린 거죠. 그리고 평택이 사실 완전 상급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서울이나 이런 애들은 대세 상승장 때 오히려 2015년, 16년, 17년도에 가격 상승 폭이나 거래량이 더 많고요. 그 다음 입지 애들은 그 뒤에 거래량이 많거나 가격 상승폭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의 시흥이나 뭐 이런 애들은 뒤쪽에 상승분이 크고 이런 강남, 송파, 분당 이런 애들은 앞쪽에 대세 상장이 시작에 이미 거래가 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상승장이 뭐 7년, 8년 이렇게 길었다 하지만 앞쪽에 상승분이 대부분 막 50에서 70%다 가져고 뒤에는 뭐 20, 30% 상승한 지역도 있고 앞쪽에는 막 20, 30%밖에 상승 못 했는데 뒤쪽에 막 50에서 70% 상승한 그 상승분에.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입지에 따라서 물이 퍼져오는 정도, 물이 형성된 에너지가 중심에 가깝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시기랑 거래량 가격 상승폭이 나타난 시기가 앞이냐 뒤로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평택은 특히나 공급 물량까지 앞쪽에 있었으니까 뒤쪽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데이터만 봐도 드라마 한 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아 숫자가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때쯤 공급이 돼서 거래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얘네 잘 됐을 때도 2006년 7년에도 잘 됐을 때도 8,000건이었잖아요. 이게 15,000, 13,000 이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얘가 공급이 됐으니까 이제 세대수가 많았으니까 이만큼까지 거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거래량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거의 2배에 달하잖아요. 8,000에 2배면 16,000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평택이 고덕이 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이렇게 이 숫자랑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